안녕하세요. 클라우드 바리스타에서 다양한 멀티 클라우드 연동을 담당하고 있는 CB 스파이더 프레임워크 리더 김병섭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CB 스파이더 프레임워크이 어떤 기술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스택에서는 가장 아래쪽을 차지하고 있고요. 오늘 시간에는 CB 스파이더와 더불어 가상 클라우드를 제공해주는 클라우드 트윈 시스템에 대한 소개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프레임워크 전체 기술 개요와 그리고 프레임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 기술, 그리고 현재 저러한 기술들이 어디까지 개발되어 와 있는지 그런 현황과 향후에는 어떤 방향으로 개발을 해갈 것인지 그런 로드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CB 스파이더 프레임워크를 활용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어떤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실제 설치부터 이종 IaaS를 관리할 수 있는 예를 POC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컴퓨팅 인프라는 고성능 서버로부터 클라우드를 거쳐 멀티 클라우드를 향해서 그리고 향후 매니 클라우드 시대로 갈 거라고 전망이 됩니다. 현재 산업계에서는 멀티 클라우드 후반 정도의 요구사항이 있지만 아직 플랫폼이나 시스템들은 현재 초기 상태에 진입한 단계에 있습니다. CB 스파이더는 플러그인 드라이버 기반의 클라우드 연동 확장성을 제공하는 멀티 클라우드 인프라 연동 프레임워크입니다. CB 스파이더가 없는 환경에서는 좌측 그림처럼 클라우드 인프라 개발자는 서로 다른 클라우드를 연동하고자 할 때는 각 클라우드의 특징과 사용 방법을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API를 사용해서 개별적인 개발 및 연동을 시도해야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CB 스파이더는 우측과 같이 하부의 다양한 멀티 클라우드와 상단의 개발자 및 사용자들 사이에서 동일한 API, 단일 연결, 공통 제어 방식을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클라우드가 들어오더라도 더 이상 개발자들이 고민하지 않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자 CB 스파이더 프레임워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CB 스파이더 프레임워크의 추진 방향은 이종 연동, 공통 제어, 무한 확장 이렇게 커다란 세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CB 스파이더의 최종 목표는 전 세계 이종 클라우드를 엮을 수 있게 한다. 전 세계 클라우드를 하나처럼 쓸 수 있게 한다. 이러한 굉장히 이상적인 모토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기술 또한 이종 연동, 공통 제어, 무한 확장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CB 스파이더의 구성 및 주요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B 스파이더는 가운데 이렇게 데몬 역할을 하는 서버와 위아래로 아래쪽에 클라우드들을 연동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클라우드를 연동하기 위해서 드라이버 API라는 공통적인 인터페이스를 규격을 정하고 그 규격에 따르는 드라이버를 개발을 해주면 스파이더 서버에 자연스럽게 붙게 됩니다. 그럼 그렇게 붙은 클라우드들을 사용자들에게 프로그래밍 API 그리고 터미널에 익숙한 사용자를 위한 CLI 이런 API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발된 드라이버들은 7종이 되겠습니다. 아마존, GCP, 애저, 알리바바와 같은 글로벌 브랜드와 국내 클라우드잇 그리고 오픈스택 공개 소프트웨어 그리고 도커 이렇게 7가지의 드라이버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들은 한 가지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C 스파이더 인터페이스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API는 현재 개발이 REST API까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REST API는 업계 표준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준비를 했고요. 시작부터 REST API이고 현재도 이제 REST API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점차 이제 성능 이슈나 그 외 현재 트렌디 gRPC API를 제공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고요. 아마도 올 하반기인 에스프레소 행사 때는 소개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gRPC API를 기반으로 CLI를 준비를 해서 에스프레소 때 행사 때 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파이더의 내부 구조는 이와 같습니다. 드라이버는 이렇게 아래쪽에 CSP API로 개발이 된 드라이버가 서버의 인터페이스, 공통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플러그인 될 수 있고, 이 인터페이스, 공통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스파이더 서버가 공통 제어를 통해서 사용자에게 단일 인터페이스로 다양한 클라우드들을 같은 클라우드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기술을 들여다보면요. 멀티 클라우드를 엮는 기술은 추상화라는 것과 공통 인터페이스 기술이 있습니다. 추상화라는 거가 사실은 CB 스파이더에서는 가장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코딩이나 프로그래밍 하는 거라기보다는 개념적인 정리이어서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추상화라고 하는 거는 너무 기능이 많은 애들은 좀 깎아내고 기능이 좀 없는 애들은 채워주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똑같은 기능을 가능한 자원, 그리고 자원을 핸들링하는 방법, 이런 걸 똑같이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가 이제 추상화, 개념적인 설계가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어려운 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형상화해서 추상화를 하면 그거를 실제 시스템이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가 이제 공통 인터페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측에 보는 것처럼 이제 공통 인터페이스 일부분을 제가 발췌를 해왔는데요. 저희가 고어 언어로 전체가 고어 언어로 개발이 되어 있고, 커먼 인터페이스도 고의 인터페이스 규격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추상화된 앞서 저러한 추상화 과정을 사실은 아메리카노 버전 때 1차 한번 했고, 카푸치노 버전에서는 그걸 다 거의 뒤집었습니다. 그래서 재정리를 했습니다. 이유는 아메리카노 버전을 준비하면서 데모도 준비하고 직접 써보고 하니까 좀 한계도 있고 어렵고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싹 정리를 해서 리모델링 한 상태로 다시 태어난 이 추상화된 자원 형상이 이렇습니다. 스파이더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이 특정 클라우드의 특정 리전을 접속할 수 있는 태깅 같은 정보를 데피니션을 합니다. 사용자가. 그러면 여기 클라우드를 접근할 수 있는 접근 키나 어떤 드라이버를 써야 되는지, 어떤 리전으로 가야 되는지 이런 거가 이 데피니션 태깅에 이제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들고 다니면 여기다 VPC를 만들어라 하면 요 안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거고, 요 아이디를 요 네임 가지고 만들면 요 안에 만들어지는 거고, 좀 내부를 보시면 요 커넥션 속에는 N개의 VPC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만들어내는 거고요. VPC라고 하면은 버추얼 프라이빗 클라우드입니다. 가상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안에는 다시 소규모 망을 만들 수 있고, 그 서브넷 망에 이제 VM들이 붙어서 같이 통신을 하고 아이솔레이션도 되고 이렇게 그런 자원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멀티 클라우드를 엮는 기술은 앞서 정의한 커먼 인터페이스를 실제 구현해주는 드라이버 기술, 그리고 구현된 드라이버를 단순히 코드 결합으로 하면 확장성이나 동적 연동 이런 부분이 이제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플러그인 스타일로 시스템이 운영 중에도 이렇게 새로운 드라이버를 만들어서 붙이고 등록하면 쓸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기술은 다양한 인프라 제공 기술입니다. 실제로 서비스 환경에서 보면 VM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아메리카노까지는 이렇게 VM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호모 멀티 아이아스를 서비스로 제공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컨테이너들을 많이들 사용하죠. 그래서 이제 카푸치노에서는 VM뿐만 아니라 컨테이너도 하나의 그 가상 서버로서 엮어서 쓸 수 있게 컨테이너의 장점은 뭐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규모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빠르고 뭐 구동도 빠르고 포터빌리티도 아주 좋고 뭐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는 그 장점이 이제 애플리케이션 쪽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이제 컨테이너는 크게 보면 애플리케이션 컨테이너하고 시스템 컨테이너가 있고 저희는 이걸 시스템 컨테이너 측면에서 봐서 굉장히 가볍고 빠른 VM처럼 쓸 수 있는 컴퓨팅 인프라 이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한번 바라보고 가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 카푸치노에서는 도커 드라이버를 붙여서 이렇게 구성이 가능합니다. 도커 드라이버를 붙여 연동해서 저희 바리스타 입장에서 얻을 수 있는 점은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나 남는 장비 이런 거에 이제 도커를 설치하면 클라우드 바리스타의 컴퓨팅 자원으로 같이 통합해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연동 기술이라기보다는 연동해놓고 보니 스파이더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CSP를 들락거리면서 이제 자원을 핸들링을 하는데 이거에 대한 CSP에 대한 품질이라든지 응답 속도 뭐 이런 것들을 좀 모아보면 나중에 큰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스파이더를 통해서 각 CSP들을 콜링하는 거에 대한 히스토리를 좀 기록해보자 해서 이제 코드네임이 히스콜인 거고요. 구성은 커다랗게 뭐 스파이더에 탑재되어 있는 또는 그 스파이더가 이제 하나의 인스턴스인 바리스타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 거기에 에이전트가 이제 계속 히스콜 서버에 정보를 제공을 해주고 그거를 아카이빙해서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싶은 자료를 이제 리포팅 툴을 만들어서 사용자에게 제공해주는 뭐 이런 패턴으로 가보고자 합니다. 요거가 잘 만들어지면은 이제 시스템 내부뿐만 아니라 사용자들이 CSP를 선택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고 동적으로 프로비저닝을 한다거나 뭐 이런 걸 할 때 시스템 내부에서 스케줄링 같은 데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먼저 좀 모아놓고 어느 정도 아카이빙이 되면 그걸 기반으로 뭐 딥러닝을 쓰든 어떤 방법을 쓰든 해서 의미 있는 일을 좀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추가로 아메리카노 이후에 이제 저희가 내부에서 협의를 하면서 나왔던 거가 무한 확장 개념입니다. 현재 전 세계 클라우드를 대상으로 저희가 엮기에는 스파이더 하나가 역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이렇게 분산 쪽으로 흘러가는 거를 지금 내부에서 협의 중에 있고요. 현재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가 이제 싱글 스파이더, 그 다음에 엣지단에 이렇게 조그맣게 하나 내려보내서 뭔가 엣지단에서 처리를 해줄 수 있는 센서 같은 처리를 한다거나 이런 거를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약간 중간 정도의 단계를 거쳐서 분산 스파이더로 넘어가 보고자 합니다. 분산 스파이더로 넘어가면 A라는 스파이더가 두 개의 드라이버만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뭐 B, C, D 이런 애들이 전부 드라이버가 다른 거가 있을 텐데 이런 거를 전부 이제 공유를 할 수도 있는 체계가 될 수도 있고 자기가 관리하는 스파이더가 아니어도 어떤 놈한테 어떤 다른 스파이더에게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뭐 그런 분산 형태가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요거는 아직은 구체화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 다음 스텝으로 갈 수 있는 걸 생각을 해보면 이런 과정에서 만약에 이제 여러 지역 또는 흩어져서 이렇게 스파이더가 운영되다 보면 저기서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이 많이 축적이 될 겁니다. 그런 정보를 기반으로 뭔가 학습을 해서 사용자가 요구하기 전에 뭔가 준비해 줄 수 있는 그 형태나 방법은 아직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좀 추진을 해보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CB 스파이더의 히스토리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가 2019년 3월에 첫 삽을 떴고요. 키보드 처음 한번 엔터를 쳤는데 그 이후로 3개월마다 지금 이렇게 큰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가장 먼저 했던 거가 파모니고, 이 파모니가 현재 CB 스파이더의 이제 전신이 되겠습니다. 이때는 세계의 CSP에 대해서 고 SDK를 써서 스태틱하게 하드 코딩으로 해서 일단 운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3종을 연동을 했었고, 이후 3개월 뒤에 이제 CB 스파이더의 POC 프로브 오브 컨셉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스태틱한 코딩이 아니라 드라이버 플러긴을 인터페이스도 좀 만들고, 이렇게 해서 국내 클라우드 CSP까지 포함해서 4종의 클라우드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뭐 요 정도. 작년 9월에 아메리카노 버전이 나왔고, 일단은 이제 멀티 클라우드 IaaS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CB 스토어나 CB 로그와 같은 거를 필요에 의해서 도입을 하게 됐고, 요런 걸 사용해서 스파이더가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모 때 보여드릴 것처럼 핸드폰이나 이런 거에서도 올라갈 수 있는 거가 CB 스토어가 etcd와 같은 대규모 스토리지 위에서도 돌아가지만 로컬 파일 시스템에서도 돌아갈 수 있는 걸 저희 커뮤니티 내부에서 만들어서 뭐 경우에 따라서는 대규모의 서버급에 올라탈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핸드폰과 같은 작은 그런 단말에 올라탈 수도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아메리카노 버전에는 이렇게 웬만한 알 수 있는 것 같은 CSP들은 다 이렇게 연동을 해 본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카푸치노 버전에서는 더 이상 CSP를 추가하기 전에 좀 정립을 하고 드라이버 인터페이스도 그렇고 좀 깔끔하게 한 다음에 탄탄하게 만든 다음에 이제 추가하는 작업을 하자 해서 리모델링 작업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뒤에 주요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카푸치노에서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 거가 이제 도커를 들어오면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VM뿐만 아니라 굉장히 기동성 있는, 그리고 저렴하고 비용이 하나도 안 들 수 있는 그런 컨테이너를 같이 엮어가지고 고비용 또는 뭐 오픈스택과 같은 중급 도커와 같은 굉장히 가벼운 이런 걸 섞어가지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해주고자 이제 도커를 추가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7종 클라우드를 카푸치노에서는 연동을 했습니다. 리모델링의 주요 사항 중에 하나가 작년 아메리카노 버전 때 내부에서 데모를 준비하면서 직접 써보니까 불편하더라입니다. 저도 그랬었고, 모든 자원을 사용자가 다 처음부터 만들어서 끝까지 하나하나 핸들링을 했어야 됐고, 그런 과정이 이제 굉장히 단순한 VM 하나만 만들더라도 되게 빈번해 어려운 작업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과감히 다시 한번 기존의 콘솔 CSP들의 콘솔들을 다 분석을 했지만 재분석을 해서 이렇게 내부 협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3가지의 자원 타입을 분류를 했습니다. 사실은 뭐 디폴트로 제공하는 자원과 사용자가 딱히 입력하지 않아도 알아서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그리고 바리스타가 매니지하는 그런 자원, 그리고 사용자가 직접 관리하는 자원, 이렇게 3가지 분류를 해서 현재는 자동 관리 자원하고 관리 가능 자원이 카푸치노에서는 완성이 됐습니다. 아메리카노에서 이제 가장 취약했던 부분이 네트워크 쪽이었습니다. 아메리카노에서는 VM의 퍼블릭 IP만 가지고 사용자에 쓸 수 있게 내줘서 원래 CSP들이 가지고 있었던 굉장히 고급망, 서브넷, 굉장히 빠른 망, 이런 것들이 다 쓸 수 없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빠르게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CSP마다 제공을 안 하는 애들도 있지만 이제 제공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 VPC와 서브넷을 받아들여서 바리스타 사용자에게 이런 이제 가이드를 주는 걸로 이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전히 VM끼리 안 쳐다보지 않는 애들도 있고, 전부 쳐다봐야 되는 애들도 있고, 이렇게 CSP에 소속되어 있는 애들만 쳐다볼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좀 가이드를 주면서 쓰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클라우드들을 쓸 수 있겠다. 뭐 이런 취지에서 부랴부랴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느낄 수 있는 어려운 점 중에 하나는 CSP마다 아이디 체계가 너무 다릅니다. 아이디를 생성해 주는 것도 다르고 가장 큰 차이는 특정 CSP는 사용자가 아이디를 주면 그 아이디대로 만들어주는 CSP들이 있고 다른 CSP들은 CSP가 그 자원의 오브젝을 만들기 전까지는 누구도 아이디를 알 수 없는, 그래서 다 만들어진 다음에 아이디를 부여받게 되는 정반대의 형상이죠. 그 부분을 아메리카노에서는 드라이버에서 해결을 했습니다. 드라이버에서 CSP의 어노테이션이나 태깅과 같은 뭐 적합하지 않은 방법을 일단 써서 어떻게 넘겨보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드라이버 위에 단 서버단에서 이제 그 부분을 IID 매니저를 추가를 해서 그런 문제들을 이제 해결을 해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약간 불안한 상태이고요. 뭐 반년, 1년 지나면 점점 자리를 잡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이종 멀티 IaaS를 제공하는 리모트 다커 연동 부분입니다. 기존에 없었던 도커를 연동함으로써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놀고 있는 뭐 물리 자원이든 아니면 또는 뭐 아마존이나 GCP나 이런 쪽에 VM을 얻어서 그 위에 도커를 태우면 그거조차도 이제 저희가 바리스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컴퓨팅 자원으로 VM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뭐 라즈베리라든지 나스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 연동 가능한 드라이버 개발 현황은 이제 다음과 같이 7가지입니다. 그레이로 되어 있는 부분은 도커나 뭐 특정 CSP가 제공하지 않는 기능들도 있는데 요거를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뭐 쿠킹을 좀 일부는 쿠킹을 해서 좀 밀어 넣어보고 일부는 추가를 해서 한번 만들어 가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색깔이 똑같은 애들은 100% 코드가 똑같습니다. 코드 하나를 짜서 이런 애들을 전부 다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7개에 대해서 다 한번 해보고자 하는 거고 다 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 한계는 있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시도를 해볼 생각입니다. 클라우드 트윈이라고 하는 거는 VM을 써보시면 알겠지만 쓰는 동안 과금이 계속 되고 있어서 사실 굉장히 많은 VM을 만들어 가지고 뭔가 테스트를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요거를 이제 조그만 컨테이너를 VM인 양 사용할 수 있게 클라우드 트윈 도구를 만들어서 아메리카노 때 이제 저희가 이렇게 뼈대를 만들어서 한번 시연을 했고요. 카푸치노에서는 저희 내부의 드래곤플라이 에이전트가 쳐다볼 수 있는 VM인 것처럼 하기 위해서 지금 POC를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에스프레소에서는 정식으로 드래곤플라이와 통합을 해서 모니터링 부하 시험 같은 걸 필드에 내보내기 전에 내부에서 시험을 하고자 합니다. 뭐 이렇게 실제로 이제 중요한 부분만 얘기하면 쿠버네티스 내부의 네임스페이스를 하나의 가상 클라우드로 이렇게 보고요. 이거 하나가 아마존, GCP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거가 현재 데모에서는 100개를 만들어서 100개의 클라우드를 만들었고 그 안에 파드 컨테이너를 만들어서 걔가 VM인 것처럼 사용자한테 보여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에이전트를 탑재해서 이번에 이제 이렇게 모니터링 정보가 바깥쪽에서 잘 수집이 되는 걸 확인을 했고 요걸 기반으로 이제 에스프레소 버전에는 정식으로 통합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CB 스파이더 사용자로서 바깥쪽에서 쳐다봤을 때 사용 방법은 이제 이렇습니다. 가장 먼저 사용자가 해야 될 일은 저희가 해줄 수 없는 바로 이제 CSP에서 액세스 키 같은 크리덴셜 정보를 받아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뭐 CSP에 가면 잘 돼 있고 그걸 받으면 그거를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어떤 드라이버를 쓸지하고 뭐 이런 걸 이제 등록을 해놓고 그거에 그 아이디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그 다음부터는 VPC도 만들고 시큐리티 키도 만들고 VM도 만들 때 그 아이디만 네임만 집어넣으면 커넥션 네임만 집어넣으면 그쪽에 들어가서 다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쓰고 있으면 저절로 이렇게 이제 설명드렸던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콜 정보들이 이제 쌓이게 되는 거고 그거를 어떻게 잘 활용할지 요거는 이제 추후에 고민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샘플입니다. 쉘 스크립트로 만들었고요. 컬을 썼습니다. REST API이기 때문에 컬로
테스트가 가능했고, 요거는 뭐 일부 발췌를 했는데, 이 쉘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VPC를 만들고, 서브넷을 만들고, 시큐리티 그룹을 만들고, 키페어를 만들고, VM을 만들고, 뭐 각자 만든 거에 대해서 리스팅을 해보고, 정보를 얻고, 상태를 보고, 이렇게, 이런 쉘이 쭉 컬 형식으로 데피니션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여드리고자 싶은 거는요. 요 코드들이 다 똑같다라는 거죠. 동일 코드에 CSP별로 다른 거는 현재는 이제 이미지 정보하고 이제 스펙 정보 요거 그리고 이제 커넥션은 저희가 스파이더가 데피니션한 거고 요 세 개 값만 인자로 넣어주면 나머지는 똑같은 코드를 가지고 비록 컬이지만 사실은 저거가 자바든 C든 고든 뭘로 해도 이제 같은 형상이 되어 있는 거죠. 저런 거가 이제 내부에서는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연결 정보라고 하는 크리덴셜 정보, 드라이버 정보, 리전 정보 이런 거를 사용자가 이름을 하나 주고 집어넣으면 쭉 안 들어가고 이렇게 이제 메타 정보까지만 들어가서 여기에서 이제 관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VM 생성이 됐든 다른 자원을 생성할 때 주었던 이름을 가지고 이제 이 이름만 가지고 나머지 쓰시면 됩니다. 그럼 VM 만들으라고 하면 이렇게 쭉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메타 정보에서 꺼내와서 얘가 어떤 드라이버를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지를 이렇게 가져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REST 서버단에서 사용자한테 아직 리턴이 안 갑니다. 쭉 가서 드라이버 매니저한테 커넥션 이름을 역시 주고 그거에 해당되는 커넥션 객체를 만들어라 라고 하면 이제 A 드라이버라는 거를 이 메타 정보로부터 읽어와서 동적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얘의 이제 레퍼런스를 내보내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원하는 자원의 핸들러들을 이 해당 드라이버의 객체한테 이제 요청하게 됩니다. 실제로는 이런 그 드라이버의 객체들이 움직여주지만 위에 사용자들은 딱 요 드라이버 API까지만 보고 똑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서 코드가 같아도 이제 서로 다른 놈들이 이 드라이버뿐만 아니라 아마존 드라이버 이런 애들이 이제 조건에 따라서 계속 올라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실제 CSP 코드까지 가서 정말로 자원이 만들어서 VM이 리턴되면 그때 이제 따라온 아이디를 같이 말씀드렸던 IID 매니저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리스트나 이런 거 또는 사실은 이것도 만들러 들어갈 때 체크를 CSP까지 안 가고 바로 이제 여기서 이미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체크를 해서 이렇게 에러를 뱉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C스파이더 프레임워크의 기술 개발 로드맵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적인 바리스타의 기술 개발 로드맵, 요거는 앞에 리더분의 설명을 들으셨던 바와 같이 이렇게 1년에 2번 내지 3번이라는 과도한 이제 오프닝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카푸치노 버전에 이렇게 한 3, 4개월간에 이렇게 도커도 좀 붙였고 말씀드렸던 리모델링 작업도 좀 했고 연동 이력에 관련된 컨셉을 좀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카푸치노까지 준비하면서 이제 얻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무한 확장이라는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구체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분산지능이라는 기술이 어떤 식으로 가야 될지를 이제 좀씩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1년, 2년 지나고 나면 뭔가가 나올 거라고 이제 확신하는 바입니다. 조금 뭐 좀 더 자세한 상황을 알고 싶고 좀 써보고 싶고 뭐 이러면 이제 이런 자료들을 뭐 요거는 깃허브에 들어가시면은 다 있고 앞서 리더분께서 다 설명을 해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어서 앞서 설명 들으셨던 CB 스파이더를 어떻게 쓸 수 있고 이종 아이아스는 정말 관리를 할 수 있는 건지를 데모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데모 환경은 이제 이와 같습니다. 아메리카노 때 데모는 많은 클라우드, 많은 VM을 한번 연동해서 흔들어 본 데모였습니다. 그래서 되게 많은 리전을 100개 이상의 리전을 붙여서 한 번에 VM을 다 만든 다음에 뭔가를 좀 했었던 거고 카푸치노의 POC는 2종입니다. VM과 컨테이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장비들 실제로 제가 가지고 있는 라즈베리 파이하고
제가 쓰고 있는 시놀로지 나스에 이제 도커를 올려서 요 노드를 9가지를 이제 묶어가지고 같이 움직이게 이제 하고자 하는 거가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겁니다. 굳이 스마트폰에 설치를 했나? 좋은 장비도 많은데, 스마트폰에 설치가 되면 더 이상 이제 얘기를 안 해도 되죠. 나머지 웬만한 장비에서는 다 돌아갈 수 있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냥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스마트폰에다가 만약 스파이더를 넣어가지고 멀티 클라우드를 관리를 한다고 하면 뭐 별도의 자원이 필요 없는 거죠. VM을 만들어서 뭔가를 과금을 내가면서 스파이더를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핸드폰 들고 다니면서 필요할 때마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뭐 지금은 데모 정도의 수준이지만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뭐 이미 7, 8개의 클라우드들이 이렇게 움직여주고 있죠. 그 위에 어떤 앱을 잘 만드시는 분들이 좋은 컨셉을 하나 올리면 뭐 또 다른 어떠한 시대가 열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실제로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데모에서는 이제 디테일함까지 다 보여드릴 시간은 없고요. 왼쪽에 보시는 거가 플로우입니다. 사전 준비, 스마트폰. 저는 이제 갤럭시 노트 9 가지고 했습니다. 시연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은 보여드리지는 않을 거고, 가장 먼저 터먹스라는 안드로이드 터미널을 까셔야 됩니다. 요거가 거의 많은 일을 해줍니다. 요것만 깔면 이제 그렇게 어려운 게 없어요. 그 다음에가 이제 핸드폰에 붙어가지고 계속 이 조그만 터미널에 글자를 쓰는 거가 어려워서 핸드폰에 시큐어쉘 데몬을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는 이제 PKG라는 이제 패키지 관리 도구가 있는데 그걸 통해서 설치를 할 수 있고 이렇게 간단히 그냥 요 명령을 하면 시큐어쉘 데몬이 뜹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렇게 이제 저희가 뭐 주로 쓰는 것처럼 서버에 들어가는 것처럼 대신 이제 포트가 802입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가시면 요거는 이제 핸드폰에서 직접 본 터먹스 터미널이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제가 노트북에서 붙어가지고 이제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뭐 쭉 보시면 그냥 쭉 따라서 하시면 되고, 스파이더 설치부터 이제 동영상을 준비를 했는데 이게 뭐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면, 뭐 설치 방법이 여러 가지로 저희가 제공해 줄 수는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제 도커 이미지로도 제공도 하고 있고요. 그건 이제 브릿지 시간에 배우실 거고, 이렇게 그냥 현재는 공개 소프트로 진행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소스를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치면 이제 핸드폰 같은 경우 요 위치에 이제 소스가 쭉 내려옵니다. 그럼 그 안에서 환경 변수만 플러그인 스위치를 오프를 시켜야 됩니다. 그 안드로이드 아키텍처에서는 고가 현재 플러그인을 제공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플러그인을 끄고 이제 하도록 며칠 전에 만들었습니다. 핸드폰에 올리려고. 이런 것들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공개 소프트웨어를 풀리 가지고 핸들링을 하고 있으니까 수요가 있으면 이렇게 또 흔히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툭탁툭탁 하면 이제 바로 만들 수 있어요. 만들어서 핸드폰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환경 변수 살짝 터치 안 해도 되고 터치를 하신 다음에 이제 요 레스트 런타임 위치에 가가지고 실행도 뭐 쉘 스크립트를 멋있게 만들어서 드릴 수도 있지만 그냥 그런 이렇게 뭐 네이티브하게 이렇게 하면 이제 실행이 됩니다. 그걸 이제 영상으로 한번. 네, 그러면은 실제 화면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게 이제 그 와이파이가 되는데 핸드폰은 가면 이렇게 IP를 할당받게 됐습니다. 그거에 이 포트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스마트폰 갤럭시 9, 노트 9으로 들어간 거고요. 아키텍처를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64 안드로이드 이런 이제 리눅스가 탑재되어 있는 상황이죠. 네. 시간 관계에서 제가 쭉 한번 이렇게 컨트롤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GitHub에 소스를 쭉 받으면 이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렇게 이제 이 위치에 이제 스파이더가 깔려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스위치를 끄러 들어간 거예요. 네, 이미 꺼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뭐
필요한 이런 환경 변수들이 몇 개 있습니다. 아까 CB 스토어, CB 로그 이런 애들이 필요한 거, 위치를 알아야 이제 뭔가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제 빼놓은 거고요. 저런 거를 이제 확인한 다음에 반영을 합니다. 반영을 하고 이제 레스트런 서버가 있는 위치로 이동을 합니다. 쭉 가서 이렇게 가서 이제 저거를 빌드해서 이렇게 쓰셔도 되고 고런으로 해서 저렇게 하면 이제 템프 영역에 가서 지가 아무데나 만든 다음에 저걸 실행을 쭉 시켜주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보이면 스파이더가 제대로 뜬 겁니다. 현재는 이제 1024번으로 떠게 돼 있고 저건 뭐 바꿔도 되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설치해서 가동을 한 화면입니다. 영상을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저렇게 서버를 띄워놓고 스파이더를 띄워놓고 이제 이런 일들을 좀 해볼 겁니다. 아까 그 데모 초반부에 설명드린 것처럼 9개, 거기에는 이제 7개의 CSP와 3개의 도커입니다. 하나는 나스에 들어있고 도커가, 하나는 라즈베리에 들어있고, 하나는 아마존 VM에 이제 있는 서로 다른 3개를 이제 일부러 한번 그렇게 엮어봤던 거고요. 걔네들은 이제 스파이더에 어디에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를 알려줘야 되겠죠. 그거가 이제 연동정보 등록이고 거기에는 어떤 드라이버를 써야 되는지, 그리고 접근할 때 그 CSP의 크리덴셜 정보, 그리고 CSP 같은 경우 리전이 되게 많기 때문에 어떤 리전으로 할지 이런 거를 이제 쭉 집어넣습니다. 집어넣는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요 환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쪽에 아까 들어가서 실행을 시켰던 스파이더 서버가 떠 있는 창이고요. 세 가지 다 전부 같은 갤럭시 9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우측이 이제 VM이 잘 만들고 있는지를 VM 상태 정보를 보는, 요거 이제 쉘을 만들어서 계속 뭐 돌려볼 수 있는 모니터링 창이고요. 왼쪽이 이제 뭐 자원도 좀 만들고 VM도 만들고 컨테이너도 만들고 그런 일을 하려고 이렇게 세 개를 띄워놓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죠. 요게 등록하는 겁니다. 보시면 이렇게 이제 제가 커멘트를 달아놓은 거, 같은 도커기 때문에 이 아마존 VM에 지금 요 IP에 1004번으로 지금 도커 포트를 열었습니다. 요것도 그냥 쓰시면 도커가 로컬에서만 운영이 되지만 레스트를 가지고 있지만 요걸 셋업을 좀 하면 그 도커를 바깥쪽에서 들어갈 수 있는 소켓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1004번으로 지금 열어놨죠. 그리고 이제 여기를 보시면 요거가 이제 나스입니다. 시놀러지 나스. 그 데이터만 저장하기에는 뭐 뭔가를 좀 할 수 있는 충분한 컴퓨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건 이제 라즈베리 실험용. 뭐 그리고 뭐 CSP 나머지 쭉 7개를 쭉 어떤 식으로 등록을 해야 되는지를 저 스파이더 API를 통해서 컬로 쭉 밀어놓고 있습니다. 저거가 이제 레스트이기 때문에 저렇게 컬로 좀 쉽게 집어넣을 수 있는 거고요. 쭉 집어넣어서 하면 이제 서버 쪽에서 다 등록이 돼서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리전에 어떤 유저의 어떤 드라이버를 써야 되는지가 이제 쭉 이름 하나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스파이더에. 그럼 이제 그 이름 가지고 VPC부터 이제 만들죠. 스크립트를 만들었고요. 보시면 이제 창은 똑같습니다. 오른쪽은 이렇게 한번 상태를 보는 겁니다. 요거가 이제 그 9개의 CSP 및 도커에 쭉 명령을 보내가지고 한번 현재 특정 VM의 상태를 보는 거예요. 없겠죠. 지금은 VM을 안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보이는지를 설명드리고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렇게 각자 CSP들에 대한 쉘이 있습니다. 이런 애들은 실제 들어가 보면 같은 쉘을 이렇게 그 중에 하나를 딱 들어가 보면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정보만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똑같은 거를 가죠. 사실 이제 도커는 비어있는 자원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는 뭐 VPC나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애들은 그냥 스킵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9개에 대해서 이제 한번 쭉 리스트를 한번 보는 거고요. 보면 이제 다 비어있죠. VM 상태를 봤기 때문에 VM 하나도 안 만들었고
VM과 컨테이너를 똑같이 VM이라고 저희는 이제 현재는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상태에서 쭉 한 다음에 이제 왼쪽에 가서 이제 자원을 좀 만들어 볼 겁니다. 아까 PTS 장표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뭐 VPC도 만들고 시큐리티도 만들고 이걸 쭉 만드는 거를 똑같은 스크립트를 가지고 9개를 쭉 돌립니다. 쭉 돌리고 나서 이제 상태를 보는 거죠. 그러면 CSP마다 먼저 만들어지는 애들이 이제 먼저 보이기 시작해요. 이거 이제 만들어진 다음에 뱉어내는 건데, 그러면 이제 보면 다커가 가장 빠르죠. 이렇게 해서 쭉 되는데, 보시면 이제 러닝 상태만 한번 딱 그래프로 해보면 4개의 컨테이너든 뭐 VM이든 4개가 만들어진 거죠. 뭐 사실은 저거가 9개가 다 못 만들어졌어요. 오늘 새벽까지 저거를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9개가 딱 보였으면 좋았을 텐데 몇 개가 다 안 돼서 그거는 이제 제가 에스프레소까지의 숙제로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C스파이더의 설명을 다 드렸고요. 이걸 저 혼자 했냐? 그건 이제 할 수가 없고요. 이렇게 이제 현재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시면 좋겠지만 이제 뭐 얼마 안 됐고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뭐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